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TO 탱크 테이크 오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TTO 거래에 대해서 혼선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TTO가 생기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원래 하주죠. 그러니까 콘시그니가 바이어가 그 리파이너리하고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해가지고 리파이너리가 로딩 포트에서 배를 출발시켜서 우리 한국의 울산이라면 울산으로 오고 있는데, 한국 바이어가 이 배에 매입하는 조건에 이제 콘트랙트에 대한 내용을 다 못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배를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TTO로 이 배가 이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TTO죠. 왜냐하면은 오펙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이제 크루드 오일을 이제 끄집어내게 되면은 리프트하게 되면은 무조건 배에 탱크선에 씌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비엘상에 하주가 없이 그들은 이제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국이나 아시아 쪽으로 막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TTO의 거래에 대한 함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TTO 거래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은 결코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TTO 탱크선이 있는데 이 이제 뭐 3만 톤이면 3만 톤, 2만 톤이 2만 톤 메트릭 톤을 사겠느냐 이제 그 문의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이 TTO 선이 오리지널 컨시그니 하주가 있느냐, 한국에 어디에, 아니면은 애당초 하주가 없이 우리 이제 한국으로 와서 울산 앞바다에서 이제 이걸 거래하려고 내놓았느냐, 이것을 맨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리지널 하주가 있었는데 이것이 물에 떠다니는 탱크선이 돼 가지고 TTO 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BL을 챙기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런 이제 BL을 챙기게 되면 여기에 BL 시리얼 넘버하고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는 선박회사에 가서 스크린에 체크를 하면은 이 BL 넘버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수표 같은 거를 쇼텀 체크를 하면은 수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 아닌지 알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TTO들은 BL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근데 BL을 안 주고 어떻게 거래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상당히 주의 있게 봐야 돼요. 그리고 BL이 있더라도, 그러면은 원래 하주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NOR을 받은 것을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Notice of Readiness. 그러니까 이 배가, 이 탱크선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카타르를 출발한다. 카타르라폰 항구를 출발한다. 그러면 거기 출발을 할 때 하주에게 반드시 엔화를 주게 돼 있어요. 오늘 몇 월 몇 월 며칠 뭐 위도 경도 어디에서 어느 회사 이 2만 톤뭐 EN590이 한국 울산에 향해서 출발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엔화를 반드시 하주의 shipping 에이전트나 하주에게 이제 그 선장이 캡틴이 그 배 안에서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엔화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스캐머들이 보면은 막 이거 안 맞는 엔화를 막 날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엔화를 체크를 못해요. 이거는 간단해요. 엔화는 더 체크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엔화의 그 레터헤드에 반드시 이 배의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선박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엔화를 딱 받으면은 거기 레터헤드에 이 기름을 갖고 오는 그 마린의 네임, 배의 네임, 탱커선의 네임, 그리고 이 탱커선이 뭐 그리스 선적이면 그리스의 뭐 제우스 shipping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선박회사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 엔화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의 선박회사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하주로서 이 엔화를 받았는데 이 엔화를 컨펌 해달라 그러면은 그 선박에서 다 이제 컨펌을 해줍니다. 컨펌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은 이 탱커선에서 이제 어떠한 그 불행을 당할 일이 없죠. 이 거리에서. 근데 보통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보면은 이 NOR이라든지 그 BL을 그 선박회사에 체크하는 그 절차를 다 잘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그 BL이 바로 된 건지 아닌지 이제 그걸 몰라요. 그래서 BL은 간단해요. BL 넘버를 선박회사에 체크를 하면은 그 스크린에 다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뱅크에서 뭐 RW라든지 SB에서 서류를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그것이 다 ISO 넘버는 유로크레 스크린을 사지만은 자체적으로 그 은행에서 몇 월 며칠 날 LC 넘버 몇 번 발행되냐고 다 나와서 은행에 그 조회를 하면요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BL을 먼저 요구하셔야 되고 BL이 오게 되면은 오리지널 하주 보고 그럼 당신이 NOR 받은 거를 좀 달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확인해 버리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항로를 확인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TTO 같은 게 탱커선이 있으면 이 탱커선이 보니까 이 배의 그 루틴을 보니까 울산 쪽으로 이래 오고 있네. 그래서 이걸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 배가 거기에 예를 들어 EN590을 거래한다고 할 것 같으면 EN590을 실었는지 무엇을 실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뭐 울산항에 딴 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딴 회사에 무엇인가 그 하역을 하기 위해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그런 것은 대부분 shipping 에이전트에 맡기면은 그 shipping 에이전트 안에서는 그 캡틴하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그 전화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해도 괜찮아요. 돈이 많이 나오죠. 1분에 뭐 한 20만 이상 나옵니다. 그게 이제 라디움 폰, 마그네틱 폰 이런 게 돼 있어 가지고 아주 그 전화 요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한 3, 4분 하게 되면 뭐 한 5분 하면 100만 원 막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shipping 에이전트의 담당자가 그 NOR 확인하고 BL 확인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캡틴이 이제 shipping 에이전트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shipping 에이전트 묻습니다. 나는 갑돌이 회사의 shipping 에이전트인데 갑돌이 회사에는 간이 EN590
2만 톤 그리고 어디에서 실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로. 그러면 선장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을 철저하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TTO 선에 대해 가지고 결제 요구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로 있거든요. 물론 이걸 확인하고 난 뒤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비해를 바로 안 내준다 이런 곳에서는 그 에스크로를 요구해요. 돈을 에스크로를 요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니셜 디포짓을 해달라. 뭐 2%는 2% 이렇게 지정된 은행에 디포짓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대 리파이너리 셀러는 그러한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배가 비록 울산항에 있다 하더라도 DLC를 작성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그 탱커선을 지정된 울산항으로 넣으면서 검사를 받고 비해를 넘겨주고 난 뒤에 또 비해를 받는 파이널 바이어의 뱅크에서 컨펌을 해주면 되거든요. 우리 물건 다 인수하고 난 뒤에 이 4만 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겠다. 그런 비엘이 다 이제 엔도스로 이제 다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공비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제 난에 그 하주에 그게 이제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캡틴이 그 안에서 이제 이 원 프라이머리 셀러 쪽으로 DLC가 가고 나면은 이제 선박회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리파이너스도 연락이 와요. 이거 하주를 한국의 뭐 복숭아 회사로 바꿔달라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인스트럭션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바꿔주고. 그래서 요즘 연말에 TTO다 이래가 탱크 테이크오버 그 탱커선을 이제 물 위에서 이제 잡는 거죠. 그 거래상으로 이제 사는 건데 그 전부 다 성급하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EN 590이 한 뭐 그래도 500불 뭐 이상 줘야 안 됩니까? 550불, 540불 이렇게 줘야 되니까 뭐 350불이 준다, 뭐 300불이 준다 이러면은 전부 다 호가거든요. 그 뭐 200불 이상 남는 건데 그러다 보면 욕심 때문에 잘못하면 큰 낭패를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TTO 선을 거래할 때에는 비해를 꼭 요구하시고 그 비해를 안 주면은 아예 상대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비엘이 있더라도 에노아를 돌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실제적으로 원 로딩 포트에서 출발할 때 이 하주에 연락을 했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아예 공비를 오는 거. 그러니까 그 하주가 기재가 안 되고 이제 오는 거. 이런 경우에는 그 비해를 받으면은 선박회사 스크린 물론 세컨드 바이어가 됐으니까 다 체크하겠지만은 선박회사에 문의하면은 그 비엘 남바, 시리얼 남바가 다 있어요. 그 스크린에 다 확인이 되니까 절대 속을 일이 없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되는데 절대 뭐 2% 디포짓 해라, 뭐 5% 디포짓 해라 이런 데 해놓으시면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디포짓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 디포짓 하는 정도에 갔을 경우는 뭔가 뭐 제대로 체크를 안 했다는 거죠. 그 왜냐하면 그 TTO를 넘겨받더라도 간단한 어그리먼트를 해야 되거든요. 이 어그리먼트가 결국은 이 배를 띄운 프라이머리 셀러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그리먼트를 할 때 그 DLC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LC라 그러는 것이 뭐 한 달, 두 달 놔두고 뭐 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은행에 자기의 어떤 그 캐피탈에 기본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이제 그 계약서를 가지고 DLC를 이제 자기의 그 캐피탈에 맞게 크레딧에 맞게 그 TTO의 오리지널 셀러의 어카운트로 보내주면 되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뭐
TT 온데 뭐 300불에 거래를 하겠다, 350불에 거래하겠다, 막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거의 뭐 대부분이 다 그게 성사가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국제금융이 한국이 참 너무 어떠한 소수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전부 다 같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가 하더라도 US 달러가 한번 빅스텝을 보면 여러분들의 소득은 자동적으로 또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안목을 갖고 국가의 정책도 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개인의 어떠한 금융에 대한 인식도 이제 이거는 금융은 이 정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금융이 없으면은 이 세계라는 어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국제금융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 한국도 이 관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실수록 한국도 소수에 의해서 누리고 있는 국제금융의 혜택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돼요. 골고루 가야지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년간 열심히 일했지만은 이러한 뭐 국제금융의 어떤 움직임이 흔들리면서 빅스텝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었던 소득은 또 그러한 부분으로 또 메꾸어지니까 여러분들 항상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제금융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 이 TTO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 BL 체크하시고 NOR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공별인 경우에는 선박에서 꼭 스크린을 체크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